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예, 오랜만에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오늘은 문장의 패턴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1형식에서 5형식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이 패턴을 다르게 구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패턴의 뼈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5형식 체계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구조를 보시면요.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문장을 구성함으로 문장 성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각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품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당연히 명사밖에 안 되죠. 두 번째, 동사는 당연히 동사고요. 보어는 뭔지 나중에 얘기하고요.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주어, 보어, 목적어 이 중요한 문장 성분에 공통적으로 이게 명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법책 보면은 명사가 맨 앞에 나왔어요. 성문 이런 거 보시면요. 자, 이런 관계 생각했고요. 자, 두 번째 영어의 품사 생각하겠습니다. 영어의 품사. 자, 영어의 품사가 흔히 팔품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품사는 4개만 있으면 됩니다.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4가지만 하시면 돼요. 8개 품사가 있는데 나머지 4개를 모른다고 해서 뭐 영어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왜 다른 건 몰라도 되는지. 네. 자, 이렇게 4가지 품사가 있는데요. 자, 4가지 품사가 있는데요. 그 외에 8품사라고 불리는 거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대명사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탐을 he, him, she, it, them, they 이런 거 몰라서 영어를 못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and, or, but 몰라서 영어를 못하지 않아요. 많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명사를 붙이고 형용사나 부사를 만드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치사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뜻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전치사는 일단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아, 얘가 전치사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뜻은 이런 뜻이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전치사가 이런 뜻도 쓰고 저런 뜻도 쓰고 헷갈려요. 이럴 필요는 없고 기본 뜻만 일단 아시고 다양한 뜻은 나중에 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오 마이 갓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몰라서 영어를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건데 8개 품사 중에서 4개만 하시면 됩니다. 4개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더라. 지웁니다. 그럼 명동형 분대요. 여러분이 단어장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품사가 명사 많이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동사 많이 나와요. 형용사 많이 나옵니다. 부사 많이 나옵니다. 그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용사가 ly나 다른 형태로 파생돼서 부사가 되고요. 혹은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자체가 부사로 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yesterday가 명사면서 명사 자리 차지 않으면 부사입니다. home이 명사인데 명사 자리 차지 않으면 부사로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주로 3개 품사를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품사의 각각의 이런 단어들을 암기하실 때 특징들이 있습니다. 암기하는 중요 원칙이 있습니다. 소리로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음절 단위로 소리를 내면서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인터넷 강의 여기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단어 암기법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성분 봤고요. 여기 문장 성분 봤고요. 그 다음에 품사에 대해서
봤고요. 더 아시고 싶으시면 문법책을 그때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의 패턴 1형식부터 5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선생님 1형식, 5형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한번 본 기억이 있고 들은 기억이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복잡한 가운데서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본 기억이 있는 것은 그냥 본 기억이 있고요. 나중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즉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이 내용을 프린트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하셔서 완전히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장에서 뼈대 구조 1형식, 5형식을 제외하고 남는 찌꺼기는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고 아니면 부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어 동사가 있는데 부사가 100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사가 100개 있어도 이 1형식 문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여기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아시겠죠? 붙어 있더라도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찌꺼기는 상관이 없더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형식이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주어랑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동작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다른 어떤 물건을 갖지 않고 사람이 순수하게 동작을 하는 것은 다 이런 식입니다. 개념 잡으세요. 보세요. 그래서 아무 물건 없이 그냥 동작합니다. 가다, 오다, 앉다, 일어서다, 춤추다, 넘어지다, 기어가다, 비틀비틀 걷다, 날다, 뛰어내리다, 무릎 꿇다, 일어나다. 개념 잡으셨죠? 왜? 주어가 하는 동작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형식의 기본 개념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I am 뭐이시죠?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식 문장 동사들도 전부 다 가는 모양으로 존재하고 걷는 모양으로 존재하고 달리는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주어가. 자, 이 형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는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목적어가 필요하고 얘는 삼형식 아닌가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거는 많은 영어의 동사들이 1, 2, 3, 4, 5에 막 섞었습니다. 하나에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는 먹는다 무엇을 이렇게 규정해서 얘는 무조건 삼형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눈에 보이는데 목적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럼 그냥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게 뭐하니? 아, 그냥 먹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목적어 밝히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 형식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정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형식 됐고요. 자, 두 번째 흔히 말하는 이 형식입니다. 자, 이 형식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죠.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보어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뭘 보충할까요? 주어를 보충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의 품사는 뭘까요? 명사지요. 그러므로 주어를 보충해 주는 이 보어는 주어랑 똑같은 명사 혹은 주어를 설명하는 품사인 형용사. 왜? 주어가 명사니까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됩니다. 예문 보세요. 주어가 있고 명사보호, 주어가 있고 형용사보호 이렇게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있는데요. 동사는 세 가지 의미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태의 지속. 이 쓰이는 동사 말합니다. 비동사. 그렇죠? stay, 머무르다, 유지하다, 증명되다.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 행복하지 않다가 행복하게 되다, 상태가 변한 겁니다. 전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우리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거,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 있으면요. 자, 주어가 있겠죠. 명사 주어가 있겠죠.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고 이 동사 자리에 상태 지속, 상태 변화, 지각동사가 딱 오면은 제대로 조립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문 보세요. 여기. 자, Tom is happy. 자, 주어인 명사가 있고요. 형용사 맞습니다. 여기도 형용사 맞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상태 지속, 상태 변화, 지각동사. 이러면 전부 다 두 번째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탐은 행복하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국말로 해석하면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탐은 행복하게 되었다. 선생님 행복하게니까 happily 부사를 써야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말 해석을 가지고 영어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얘는 주어인 명사를 설명하는 품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맞아요. 자, 얘를 이를 갖다 놔보면 압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탐은 행복하다. 행복한 탐 맞죠? 해피 탐이 맞아요. 해필리 탐이 맞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해석과 상관없게 형용사를 써야 되는구나. 자, 여기도 탐은 행복하게 보입니다. 갠데요? 그래도 부사가 아닙니다. 해석에 왔다 갔다 해서 원래 영어의 형식을 바꾸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면 전 세계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그 나라의 모국어 해석에 맞춰서 영어의 원래 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개념, 주어. 두 번째 패턴, 보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있고 명사와 동일한 명사로 보충 설명. 그 다음에 형용사로 보충 설명 하는 게 보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세 가지, 상태 지속, 상태 변화, 지각 동사. 이것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얘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You are beautiful. You become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너는 보여 아름답게 해서 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탐은 행복합니다. 탐은 gets happy. 행복하게 되었어요. 이 become입니다. 탐 sounds happy. 탐은 행복하게 들리죠. 목소리 들어보니까 행복한 게 같아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happy라고 쓰면 안 돼요. 왜? 해피한 탐이기 때문에. 해피 탐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써도 되고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예요.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 과거 분사, 현재 분사를 둘 다 쓰셔도 돼요. 그럼 이런 형용사를 안 쓰고 왜 분사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자, 과거 분사를 쓰면은 이 동작을 하는 주체가 이 동작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ing 현재 분사를 쓰면은 이 주체인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진행의 의미로. 그럼 보세요. 그는 tired. 자, 피곤하게 되었을까요? 남을 피곤하게 할까요? 네, 피곤하게 된 겁니다. 피곤한 상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p를 쓰는 거예요. 그럼 ing는 이런 표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는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아까 배웠듯이 상태 변화 써도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Tom becomes tired. be tired는 아는데 becomes tired는 뭘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형식의 패턴 구조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looks tiring.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는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예문 보세요. 여러분 be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잘 알죠. 뭐뭐에 흥미가 있다. 그럼 봐봐요. pp니까 그 사람이 흥미를 받는 걸까요? 남을 흥미있게 만들어 주는 걸까요? pp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동사니까 흥미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영화에 흥미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그러면 여기를
자, 이렇게 becomes로 썼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be interested in은 알겠는데요. become interested in은 뭘까요? 이분은 이 형식 패턴에 상태 지속, 상태 변화, 지각동사의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외웠다는 소리입니다. 개념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형돼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be를 썼을 때는 이렇게 be를 썼을 때는 상태입니다. 흥미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become을 썼을 때는 흥미가 없다가 흥미있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look을 쓰면요. 흥미있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한국말 흥미있게 보인다. 있겠는데요. 해석 상관없이 보기 때문에 무조건 명사,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니까 아니면 분사 이렇게 해서 세트 맞추시면 이 형식이 맞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요. 세 번째 패턴입니다. 삼형식. 삼형식 패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셔요. 삼형식은 그쵸? 명사 나올 수 있고요.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 구화절, 명사 구화절, 동영상 보시면 나와요. 하고 절도 나올 수 있고요. 영어의 문장에서 가장 많은 패턴입니다. 얘는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패턴, 다섯 번째 패턴. 좀 어렵습니다. 얘는. 특히 다섯 번째 패턴 5형식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